우리나라 축구계의 레전드인 박지성 선수를 포함해서 바르셀로나의 레전드 사비 에르난데스, 바이에른 뮌의 레전드 토마스 밀러와 같은 선수들이 선수로서 높은 평가를 받는 부분 중 하나라면 아무래도 그라운드 위에서 보여주는 영리함, 뛰어난 축구 지능을 보여줬던 선수들이라는 점을 뽑을 수 있겠죠. 전술 이해도, 오프 더 볼 움직임, 순간적인 판단력과 같은 것이 축구 지능의 주요 요소라고 생각되는데, 축구 선수도 사람이다 보니까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이 부분에서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는 선수들도 꽤 많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다소 아쉬운 축구 지능을 지녔다는 평가를 받는 선수들을 주관을 담아서 선정해봤습니다. 물론 선수를 까내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재미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축구 지능에 약점이 있음에도 그 선수가 프로 무대에서 활약을 이어갈 수 있으려면 그 축구 지능을 감수하더라도 선수를 기용할 수 있을 정도로 다른 장점이 있어야 살아남을 수 있겠죠. 그리고 모든 선수는 아니겠지만 그런 선수들 중에는 피지컬이 뛰어난 선수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여기 그 대표적인 사례 중 한 명, 과거 맨체스터 시티에서 뛰기도 했던 피지컬 괴물 엘리아킴 망갈라를 첫 번째로 선정해봤습니다. 188cm의 큰 신장과 온몸이 근육으로 둘러져 있는 것 같은 탄탄한 피지컬을 자랑했던 센터백. 망갈라는 벨기에 리그의 스탕다르 리에주를 거쳐서 포르투갈 리그의 FC 포르투에서 잠재력을 드러내기 시작했던 선수로 자신의 장점인 파워풀한 수비력을 기반으로 상대 공격진에게 좌절감을 선사한 스탕다르 소속 당시에는 막시무스라는 별명으로도 불린 강인한 수비수였죠. 망갈라는 포르투에서 총 3시즌을 함께하면서 96경기에 출전해 13골 3도움을 기록, 포르투의 주축으로 뛰면서 13-14 시즌엔 유로파리그 올해의 팀에 선정되는 활약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축복받은 것 같은 피지컬 괴물을 2014년 맨체스터 시티가 영입하게 되죠. 망갈라는 시티 데뷔 경기에서 첼시 소속이었던 디에고 코스타를 피지컬로 눌러버리면서 이런 짤을 만들어낼 정도로 피지컬 괴수들이 가득한 프리미어리그에서도 특출난 하드웨어를 과시하긴 했지만, 망갈라는 영상 주제에 걸맞게 소프트웨어는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망갈라가 볼을 가졌을 때 좋은 판단을 기대하는 것이 어려운 수비수라는 건 큰 단점 중 하나였고, 그래도 맨시티 합류 첫 2시즌 동안은 기회를 받긴 했지만 2016년 펩 과르디올라가 시티 감독으로 부임한 후에는 하필 축구 지능을 가장 선호하는 감독이라서 과르디올라 감독이 2016년 존 스톤스를 영입하면서 망갈라는 자리를 잃고 발렌시아 임대를 떠나게 됩니다. 피지컬이 엄청나긴 했다만 만약 망갈라가 그 피지컬에다가 어느 정도의 기술력까지 겸비했다면 아마도 더 무시무시한 괴물이 되지 않았을까 아쉬움이 남네요. 이번 25-26 시즌 겨울 이적 시장을 통해서 크리스탈 팰레스로 이적한 브레넌 존슨을 축구 지능이 다소 아쉬운 선수 두 번째로 선정해봤습니다. 물론 24-25 시즌 트로피와 너무도 인연이 없었던 토트넘에게 유로파 리그 우승을 선물한 주축 선수 중 한 명. 결승전에서 기록한 득점을 포함 존슨은 지난 24-25 시즌 토트넘 소속으로 총 51경기에 출전해 18골 7도움을 기록하며 토트넘의 주포로 활약을 보여준 선수죠. 2부 리그 소속일 당시의 노팅엄에서 1군으로 데뷔전을 가진 이후로 노팅엄에서 22-23 시즌까지 존슨은 빠른 스피드를 활용한 직선적인 돌파에서 장점을 보여줄 수 있는 우측 윙어로 활약을 보여줬고, 존슨은 그 활약에 힘입어 2023년 토트넘에까지 합류했던 유망주였죠. 다만 이 브레넌 존슨도 당연히 장점만 있는 선수가 아니었으니 측면 공격수라면 대체로 뛰어난 개인 역량이 있기 마련이지만, 존슨의 경우엔 개인기를 통해서 상대를 흔들어주기보다는 스피드를 활용한 플레이에 국한되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었고, 24-25 시즌 총 18골이라는 득점력을 보여주긴 했지만 그만큼 놓쳤던 찬스들도 많았던 단점도 꽤나 많이 있는 선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24-25 시즌 팀 내 최다 득점자였던 선수를 토트넘이 이번 겨울 이적 시장의 판매를 결정했던 것도 존슨의 여러 단점들의 영향이었다고 할 수 있고, 윙어로서 보여주는 아쉬운 판단력, 오프 더 볼 움직임을 포함 축구 지능이 높은 유형의 선수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존슨도 이번 영상에 한번 선정해봤습니다. 다만 2001년 출생으로 아직 24살에 불과한 선수이기 때문에 향후 경험을 더 쌓는다면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도 있겠지만, 무려 680억의 이적료를 기록하고 현재 합류해 있는 크리스탈 팰레스에서 이적 후 지금까지 10경기에서 공격 포인트가 0개. 존슨이 가야 할 길이 조금 멀어 보이긴 하네요. 여기 또 한 명의 좋은 피지컬을 지닌 선수지만 그에 반해 아쉬운 축구 지능을 보여준다는 평가를 받는 풀백 누누 타바레스도 선정을 해봤습니다. 포르투갈 벤피카에서 1군 무대에 데뷔했던 이 2000년 출생의 레프트백은 183cm의 풀백으로서는 큰 키와 뛰어난 운동 능력을 겸비한 빠른 스피드와 공격력을 지닌 풀백으로 성장을 보여줬고, 타바레스는 벤피카에서의 활약을 기반으로 2021년 아스날에 합류했던 유망주였죠. 그리고 아스날 합류 첫 시즌 타바레스는 총 28경기에 출전해서 1골 2도움을 기록.
뭐 어느 정도의 기회를 받았다고는 할 수 있지만 타바레스는 뛰어난 피지컬과 공격에서의 적극성에 비해서는 다소 투박한 기본기와 아쉬운 수비력이 발목을 잡게 되죠. 뭐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한다면 21-22 시즌 FA컵에서 노팅엄과의 경기에서 타바레스가 부족한 기본기를 드러내면서 전반 35분 만에 교체 아웃당했던 사례. 이거 전반 35분 만에 교체된 건 조금 과한 게 아니었을까 싶었지만 이런 패스나 하고 있었으니 팬들도 황당스러울 따름이었겠죠. 그리고 아르테타 감독 역시 기본기를 중시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타바레스가 아스날에서 살아남기란 어려운 일이었고 결국 타바레스는 아스날 이적 한 시즌 만에 여러 팀으로 임대를 떠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뭐 그래도 타바레스는 후에 2024년 합류했던 라치오에서 자신의 강점인 피지컬과 공격력을 앞세워 24-25 시즌 30경기 9도움을 기록하며 좋은 성적을 만들어내기도 했지만 기본기와 수비력은 여전히 아쉬운 모습이었고 이 단점을 확실하게 극복한 모습은 아직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협적인 드리블 능력을 지닌 선수가 만약에 높은 축구 지능까지 지녔었더라면 더 뛰어난 선수 커리어를 보낼 수도 있었겠죠. 네 번째로 선정한 선수는 현재 웨스트햄에서 커리어를 이어가고 있는 윙어 아다마 트라오레를 선정해봤습니다. 바르셀로나 유스 시스템에서 성장한 탄탄한 기본기를 자랑하는 기존의 바르셀로나 유망주들과는 다르게 아다마 트라오레는 폭발적인 속도와 뛰어난 드리블 능력을 무기로 하는 자신만의 확고한 장점을 지녔던 유망주였죠. 뭐 비록 커리어 초반 바르셀로나에서 자리를 잡지는 못했지만 트라오레는 잉글랜드 무대로 넘어와서 아스톤빌라, 미들즈브러, 울버햄튼, 풀럼까지 여러 팀들을 거치면서 자신의 장점을 제대로 보여주게 됩니다. 아니 근데 이건 거의 교통사고 수준인데 이걸 버티고 드리블을 하는 미친 남자. 다만 트라오레가 이런 확실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더 상위팀에서 뛰지 못했던 이유라고 한다면 다소 아쉬웠던 축구 지능 역시 한몫을 했다고 할 수 있죠. 트라오레는 그 강력한 드리블 이후의 선택지에서 아쉬운 모습을 보이는 일이 많은 선수였고 뭐 부족한 크로스 능력과 득점력도 단점으로 뽑히긴 하지만 오프더볼 움직임이나 판단력에서의 아쉬움은 트라오레가 축구 지능이 부족한 선수로 평가받기에 충분한 요소였습니다. 뭐 그렇다 보니 22-23 시즌 친정팀 바르셀로나를 임대를 떠났을 때도 결국엔 완전 이적까지는 이뤄지지 않았고 만약 트라오레가 축구 지능까지 갖춘 선수였다? 축구에 만약이란 없지만 엄청난 선수가 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네요. 2022년 프리미어리그의 리버풀이 큰 기대를 품고 무려 1,300억에 육박하는 거액을 투입해서 영입했던 공격수 다르윈 누네스 역시 조금 더 스마트한 선수였다면 어땠을까 아쉬움이 남는 선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네스는 19-20 시즌 스페인 2부 리그 팀인 알메리아에서 리그 16골을 넣으며 잠재력을 드러냈던 유망주로 그 활약을 기반으로 합류했던 포르투갈 리그의 벤피카에서 2시즌 동안 85경기 48골 16도움을 기록. 누네스는 21-22 시즌 리그 득점왕과 리그 최고의 선수에 선정되면서 유럽 무대에 새로운 유망주가 등장했음을 각인시키게 되죠. 187cm의 큰 피지컬을 지니고 있음에도 스피드에서 가장 큰 강점이 있었던 공격수로 누네스는 수비 뒷공간을 파고드는 빠른 스피드와 득점력을 보여주면서 포르투갈 리그를 폭격했고 2022년 당시 23살에 불과한 장래가 촉망한 선수였기 때문에 리버풀은 이 누네스에게 무려 1,300억이라는 큰 금액을 투입하게 됩니다. 다만 누네스 역시 상대적으로 상위 리그에 합류하자 가려지고 있던 단점이 도드라지기 시작하게 되죠. 스피드로 수비 뒷공간을 공략하는 것까지는 좋았지만 부족한 결정력, 세밀함이 떨어지는 퍼스트 터치, 아쉬운 판단력은 누네스의 평가를 깎아먹기에 충분했고 포르투갈 리그에서 득점왕을 차지했던 선수는 프리미어리그에서는 그 득점력을 보여주는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리버풀에서의 3시즌 동안 누네스는 143경기에 출전해서 40골 26도움. 리버풀 정도 되는 클럽이 리그 10골을 넘기기 어려워하는 공격수를 오래 기다려줄 수는 없었고 결국 누네스는 이번 25-26 시즌을 앞두고 리버풀을 떠나 사우디 리그로 이적을 선택하게 됐죠. 마이클 오어는 누네스의 마무리 능력을 두고 이런 평가를 내리기도 했는데 물론 누네스 역시 더 경험을 쌓으면 바뀔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누네스가 보여준 모습들이 아쉬운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이 영상에 한번 선정해봤습니다. 축구 재능이 낮다는 평가를 받는 요인 중 하나, 기회가 오더라도 주변의 동료들을 살리지 못하고 본인이 모든 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좋게 말하면 크랙 기질을 지녔던, 나쁘게 보면 탐욕의 화신이라고도 불렸던 아델 타랍을 6번째로 선정해봤습니다. 섬세하고 정교한 기본기와 드리블 능력에서 아주 큰 장점을 보여줬던 타랍은 커리어 초반 토트넘에서의 짧은 기간을 거쳐서 2008년에 합류했던 QPR에서 전성기를 보내게 되죠. 특히 2010년, 당시 고작 21살이었던 타랍은 2부 리그에 속해있던 QPR에서 리그 44경기에 출전해 무려 19골 21도움. 20대 초반의 선수가 챔피언십 올해의 선수와 리그 도움왕을 기록하면서 팀이 프리미어리그로 승격하는데 주축으로 활약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데 테크닉과 탈압박 능력, 심지어 한 시즌에 도움을 21개나 기록한 선수가 탐욕왕이라고 불려도 되나 싶긴 하지만 타라반 그 1012 시즌 맹활약을 보여준 시즌 이후에는 커리어 동안 단 한 번도 두 자릿수 이상의 도움을 기록하지 못하고 있죠. 너무 어린 나이부터 주목도가 컸던 것이 문제였는지 시즌을 거듭할수록 타랍은 동료를 활용하기보다는 혼자서 해결하는 모습을 너무도 자주 보여줬고 2012년 때마침 맨유를 떠난 박지성이 QPR로 이적하면서 QPR이란 팀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게 되는데 이 드리블 하나에 미친 것 같은 선수의 개인 플레이는 팬들에게 더 충격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타랍은 QPR에서의 커리어 이후 풀럼과 AC밀란 임대, 그 후엔 벤피카와 제노아 등의 팀에서까지 커리어를 현재까지도 이어나가곤 있지만 QPR 초기의 임팩트에는 미치지 못했다고 할 수 있고 결국엔 자신의 플레이 스타일, 동료를 살리지 못하는 개인 능력 위주의 모습이 커리어를 더 발전시키는데 장애물이 됐다고 할 수 있겠네요. 현재 이탈리아의 나폴리에서 커리어를 이어가고 있는 공격수, 괴물같은 피지컬을 지닌 로멜루 루카쿠 역시 좋은 축구 지능을 지녔다는 평가는 받지 못하는 선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09년 벨기에 리그의 안드레어트에 이 로멜루 루카쿠가 등장했을 당시 축구계는 새로운 괴물 유망주가 등장했다고 들뜰 수밖에 없었죠. 191cm의 거대한 피지컬에서 나오는 힘, 그리고 그 체격에 걸맞지 않은 빠른 스피드까지 겸비한 공격수로 루카쿠는 0910 시즌 17살의 어린 나이에 45경기 19골 9도움을 기록하면서 진짜 괴물 유망주가 등장했음을 알렸고 그 기대에 걸맞게 2011년 첼시로 이적하면서 빠르게 빅리그 커리어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 루카쿠는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공격수 중 한 명으로 성장했던 에버튼 시절, 세리에 MVP를 포함 2시즌 동안 95경기 64골 15도움으로 맹활약을 보여줬던 인터밀란 1기 시절까지 확실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때는 웬만한 수비진으로는 막기 힘든 파괴력을 보여주긴 했는데 다만 루카쿠는 좋은 시절만큼 안 좋았던 시기도 많았던 공격수라고 할 수 있죠. 이 루카쿠의 가장 큰 단점을 뽑는다면 사실 멘탈적인 부분이 가장 먼저 떠오르긴 하지만 이 영상 주제에서 알 수 있는 아쉬운 축구 지능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피지컬은 부정할 수 없는 탑 레벨이라고는 하지만 다소 투박한 터치 능력, 아쉬운 움직임과 판단력, 거기에 잦은 기복까지 루카쿠는 하드웨어로 승부를 보는 선수라고 할 수 있고 무엇보다 가장 큰 단점은 역시 논란을 자주 불러오는 멘탈. 그렇다 보니까 이 루카쿠 역시 축구 지능이 좋은 선수라고는 평가할 수 없겠죠. 여기 한 선수가 지금까지 1군 커리어 동안 당했던 퇴장 기록을 한번 살펴보죠. 퇴장이야 가끔 나올 수 있는 일이긴 하지만 큰 경기들에서 이렇게 퇴장을 당해버린다면 그 선수가 축구 지능이 높다는 평가를 받기란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중요한 경기에서 퇴장만큼 바보 같은 짓도 없으니까요. 그리고 그 주인공은 바로 바르셀로나의 센터백 로날드 아라우호입니다. 사실 20-21 시즌 당시 고작 22살에 불과했던 유망주 수비수가 바르셀로나의 주축 수비수로 성장을 보여줄 때만 해도 아라우호가 현재 이런 커리어를 보내고 있을 줄은 바르셀로나 팬들은 상상도 할 수 없었겠죠. 191cm의 큰 신장과 뛰어난 속력까지 지닌 강력한 센터백, 이 축복받은 피지컬을 보유한 아라우호는 단숨에 바르셀로나의 핵심 수비수로 발돋움했고 그 다음 21-22 시즌엔 라리가 올해의 팀에까지 선정되면서 이런 모습이라면 향후 10년은 바르셀로나 수비의 중심이 될 줄 알았는데 아라우호는 빠르게 그 기대감을 접게 만들었죠. 이 아라우호 역시 피지컬에 비해 아쉬운 축구 지능, 수비를 조율하는 역할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려운 선수였고 특히 판단력 부분에서는 앞서 설명드렸듯 절대 나와서는 안 돼, 팀을 탈락시킨 것과 다름없었던 PSG와의 경기 퇴장과 같이 안정감보다는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준 선수라고 할 수 있었죠. 물론 일부 극성 팬들의 강도 높은 비난들로 인해서 멘탈적으로 흔들리게 됐다는 점은 안타깝긴 하지만 아라우호의 플레이 스타일을 본다면 아쉬운 축구 지능을 지녔다고 평가받기엔 충분한 것 같습니다. 이 선수 역시 소프트웨어까지 갖췄더라면 더 평가가 높아졌을 만한 선수라고 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선정한 아쉬운 축구 지능을 지녔다고 평가받는 선수는 인터밀란의 라이트백 덴젤 둠프리스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앞서 누누 타바레스도 피지컬과 공격력에 비해서 아쉬운 수비력을 지닌 풀백이라고 소개를 드렸는데 이 둠프리스도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은 선수. 이 네덜란드 출신의 라이트백은 자국 리그의 스파르타 로테르담, 헤렌벤, PSV 아인토벤을 거치면서 쭉 성장을 이어온 선수로 188cm의 풀백으로서는 큰 신장과 탁월한 운동 능력, 사실 풀백이라기보다는 윙백을 넘어서 윙어에 근접할 정도로 뛰어난 공격력을 보여주는 선수죠. 그리고 PSV에서의 활약을 기반으로 둠프리스는 2021년 인터밀란에까지 합류하게 되는데 이 둠프리스 역시 다소 아쉬운 축구 지능하면 빠지지 않는 선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둠프리스는 21-22 시즌 인테르 합류 첫 시즌부터 많은 기회를 받았지만 공격력에 비해서는 아쉬운 수비 능력, 정확하지 않은 발밑과 판단력을 포함 축구력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유형의 선수라고 할 수 있죠.
물론 지난 24-25 시즌 총 47경기에 출전해서 11골 6도움. 그동안 놀림받았던 선수가 맞나 싶을 정도로 최고의 시즌을 만들어내면서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긴 했다만 그래도 여전히 축구 지능에서 아쉬움이 있는 것은 변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둠프리스는 이번 25-26 시즌 발목 부상으로 수술을 받으면서 장기간 결장 후에 이제야 복귀를 하게 되는데 이거 가장 큰 장점이었던 신체 능력까지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인테르 팬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겠네요. 자, 지금까지 다소 아쉬운 축구 지능을 지녔다는 평가를 받는 선수들 9명을 선정해봤습니다. 물론 축구 지능 이외에 다른 뚜렷한 강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프로 무대에서 활약을 보여줬다고 할 수 있으니 영상은 그냥 재미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